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까지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어떤 요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청구권의 어떤 예외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임차인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법의 10조 4 1항에 보면은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1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0조 1항 각 호라고 하는 것은 계약 갱신 요구권의 예외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지금은 이제 10년입니다. 10년까지는 계약을 계속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예외 사유를 10조 1항에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 그대로 이제 준용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갱신 요구권의 예외 사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취지는 예외 사유를 둔 취지는 이 예외 사유에서 임차인의 뭐 차임 연체 3번, 그 다음에 무단 전대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뭐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권리금 회수하는 것도 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차 과정에서 이런 잘못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어쨌든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이제 보호되어 있고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예외 사유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법의 뭐 이제 우리 해석상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뭐 주장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결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뭐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이 예외에 대한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가 안 된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차임 연체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임차인들이 많아요. 한두 번 정도 어떡하냐, 사정이 어려운 거 임대인이 봐줘야지 이렇게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그게 계약의 위반이죠. 계약은 딱 월말 내지 정해진 시간에 차임을 딱 내도록 돼 있는데 그걸 그때 안 내게 되면은 계약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더구나 그런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임차인으로서의 아주 그런 중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겠죠. 차임 사실이 있는 경우. 자, 요거 이제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판례에서나 실무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일단 액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표현이 참 그 어떤 고민을 많이 한 표현이에요. 법이. 우리가 3번 연체한다. 이런 표현을 임차인이 3번 연체하면 차임 그 해당한다. 이렇게 안 하고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차임을 내면서 만약에 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100만 원씩 매달 내다 안 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달은 70만 원을 내고 그 뒤에 달은 5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해서 들쭉날쭉 이런 것들 현상이 생기는데 그 액수가 예를 들면 월 차임이 300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이 3개의 차임액 아니겠습니까? 3개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꽉 찬 어떤 지급일이 만약에 1월달 지급일이 1월 말이라고 하면은 1월 말에 뭐 얼마를 안 내고 또 2월에 얼마를 내고 하다가 결국은 뭐 7월 정도 돼서 그 연체 액수가 300만 원 정도에 딱 차서 7월 말에 도착했다면 그게 바로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죠. 그리고 또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임차인이 지금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계약 만기 6개월에서 만기 그 사이거든요. 그 무렵에 꼭 차임을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연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을 때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기간을 통틀어서 그런 적이 300만 원 예를 들면 월차임이 1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이 누적해서 연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변호사 일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 누적된 사실이 있느냐를 좀 열심히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차임이 들어온 그 주고받은 그때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을 통장을 조사하면서 예를 들면 월차임 100만 원이라고 할 때 300만 원을 연체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따져봐요. 지급 시기와 액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 그다음에 차임을 연체하는 차임을 납부해야 되는 그 지급일 있지 않습니까? 예정일 이런 부분하고 대조해가지고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습관적으로 그 연체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또 까먹잖아요. 그러면 3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연체하면 뭐 하고 3번은 안 넘겨야지 라고 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갱신요구권이든 뭐 회수 청구권이든 굉장히 임차인한테는 어떤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본다면 가급적이면은 연체를 한 번도 안 하는 연체를 한 번도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서부지방법원 12년 판결입니다. 건물 명도해달라라고 하는 사건이죠.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상가 건물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요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예전 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2015년이죠. 15년에 이제 법이 상가임대차 보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해인데 이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게 된 그 연도가 2015년이에요. 15년.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회수 청구권이 워낙 이게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다른 계정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눈에 좀 안 띄는 숨어 있는 형국이 됐는데, 그때 뭐 이제 2015년도에 임대차법부 개정이 되면서 회수청구권뿐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이제 개정이 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항력, 우리가 대항력이란 건 뭐 기존부터 있었지 않느냐, 그전부터 있었지 않느냐. 상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사업자 등록증이죠. 우선 변제권을 제가 착각했는데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을 시작하는 점유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대항력을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상인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되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주인한테 뭐라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주인 바뀌어가지고 야 나는 너랑은 계약을 안 하고 승계받을 의무도 없다, 너 나가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임차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항력의 어떤 의미인데, 그 대항력의 어떤 적용 범위를 기준 이하뿐 아니라, 종전의 기준 이하뿐 아니라 기준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그 경우에도 확대시켰다라고 하는 게 바로 2015년 그때 5월 개정입니다. 2015년 5월 그때 개정되었어요. 회수청구권을 도입하면서 그 부분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10조 8 지금 이야기하는 이 차임 연체와 해지 해가지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2기였어요. 종전에는 2기였거든요. 종전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없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차임 연체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기준이 민법의 적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어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상가 점포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어떤 특별한 그런 규정, 이런 부분을 담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지금 15조에 나오죠. 이 법이 정한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의 정한 부분은 이 법을 꼭 따라야 되지만, 이 법이 정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민법 임대차 부분. 그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결국 민법 임대차 편의 어떤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차임 연체를 했을 때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전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이런 걸 따질 때는 민법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민법은 2기예요. 2기. 주택이든 뭘 가리지 않고 2기. 토지 임대차든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그 빡빡한 거 아니냐. 장사하다 보면 영업이 어렵다 보면은 2번 정도는 그래도 연체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번만 더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꾼 게 2015년 5월달 이 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꿨던 어떤 형식을 바꾼 형식을 이게 원래 2였는데 뭐 3기로 바꾼 게 아니라 이가 없었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에 따라서 2기 해석을 하다가 이걸 이제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조항 형식으로 새로 집어넣은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석상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종전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계약을 해지하려 그러면 2번 연체 대신에 이거 보시면은 그 민법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지를 하려 그러면 그 아까 월 차임 1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200만 원이 딱 연체되고 있는 그 타이밍에서 해지를 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지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도 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딱 이렇게 연체되어 있는 그 타이밍에서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300만 원이 연체가 돼 있든 또는 200만 원이 연체가 돼 있든 그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임차인이 그거를 또 돈을 넣었다라고 해서 현재는 그 2번이든 200이든 300이든 거기에 차지 않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가점포 임대차는 3기 차임액에 딱 달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해지를 해야 되고, 민법상 그 해지는 2기 차임액에 딱 달하고 있었던 그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 체제가 아까 보시는 이 부분하고 다르죠.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죠? 연체한 때 이렇게 안 하고요. 연체한 때라고 안 하고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너는 이제 그 회수 청구권을 주장할 만한 자격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12년 판결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임차인인데 명도 해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항변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피고 항변이 틀렸다라고 해서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대로 법원은 판단을 했어요. 자, 보십시다. 자, 피고가 뭐라 주장했느냐? 상인법 10조는 갱신요구권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은 이상 최장 5년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2기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640조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돼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런 임대차 계약 내용도 이런 상인법 15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도 2기, 민법에 따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보통 계약 내용도 민법의 적용을 다 그대로 따라서 2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이든 아니면 법이든 간에 너는 그 2번 연체를 했으니까 나가줘 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항변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민법 640조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
갱신요구권에 3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640조는 상가임 대차 경우에는 해지 규정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계약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15조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보게 되면은 서로 체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법원의 해석은 상임법의 갱신요구권은 세 번 연체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 보호할 수 없다는 부분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그거고 해지는 해지고 다르다는 거예요. 법의 보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피고의 어떤 해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혼자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